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한국 시장 휴장 관계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와 실버, 구리, 기름까지 원자재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영국 증시는 또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고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변동성은 하락했지만 뭔가 아쉬운 형태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 휴장에 따라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세션 내내 유럽 지수 선물은 추가 하락하면서 화요일 시가는 지난주의 저가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1시간 정도만 반등했을 뿐 유럽 증시는 오후장에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하락은 미국이 지수 선물이 기계적 하락을 따라간 정도이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본장 개장 직전 당일 눌림을 모두 만회해서 일중 고점에 도달한 유럽 증시는 장마감 무렵 더욱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상승 마감시켰습니다. 덕분에 변동성 선물은 다시 19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는데요. 유럽이나 영국 증시 강세는 실적 발표를 한 광산주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 지난주에 엄청 놀렸던 SAP가 반등한 등 저가 매수가 고르게 들어오면서 자율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눌린 것인지 아니면 부러진 것인지는 미국 증시 이길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시장은 당장 더 빠지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국채 선물이 오버액션이 나오긴 했는데 영국이 12월 실업률이 5.2%가 나오면서 영국 10년 국채를 갭상승으로 오버슈팅 시켰죠. 그리고 하루 종일 횡보를 하자 유럽 세션 시작 후 미국 국채 선물도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만 이게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지난주까지 과하게 올라온 것을 살짝 눌렀다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도 1.81% 하락하면서 다시 70포인트 이하인 68.84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지표는 금요일이 PCL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는 중요도가 낮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제 방향성을 잃고 조용히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통화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시작 전 영국이 12월 실업률이 5.2%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이 파운드화가 눌리면서 다른 비달러 바스켓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마감 1시간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달러 바스켓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강보합선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도 비달러 강세를 지지했다라고 보지만 상품 시장은 낙폭을 조금 줄였을 뿐 눌렸어요. 따라서 오늘이 비달러 바스켓 반등은 기본적으로는 비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 하락 전환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돼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이 전산장 시작과 함께 골드 중심으로 계단식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 트레이더들은 중화권 시장이 긴 연휴를 맞이한 상황에서 매도세가 출회되자 수급 공격으로 밀렸다라고 해요. 여기에 CT들이 방향을 아래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깊어지자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무려 7.78% 상승한 33.24포인트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골드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오늘의 하락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변동성이 폭발할 수준은 아니고 이번 주 아시아의 긴 연휴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00달러를 중심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름 시장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골드와 실버 등 주요 상품 가격이 줄줄 흘러내릴 때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세션 들어서 기름만큼은 또 강하게 반등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이란이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유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중간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도 없고 다음 회담 일정을 잡은 것도 없었죠. 따라서 오늘의 유가 하락은 그냥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따라간 정도다라고만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점점 힘이 빠지더니 유럽 세션 들어서 레벨 다운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에는 지난주의 저가마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는 지난주 지표도 상향 수정되고 이번 주도 10,000건 넘는 증가 기록됐지만
이 지표 자체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눌렸던 나스닥 선물은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유럽 증시도 빠르게 반등한 등 시장이 이런 과한 갭다운은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미국 지수 선물은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만 딱 10분만 반등하고 이후에는 또 빠른 눌림이 나왔어요. 이때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외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30분 동안 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변동성도 21포인트 중반까지 오르면 시장은 원래 꽤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럽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다시 강력한 반등이 나오자 비달러 바스켓도 강하게 반등하고 미국 지수 선물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다시 장중 고점권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의 시장 반등 이유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굳이 반등의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오늘 애플과 브로드컴이 장 초반부터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전체 지수의 하락의 깊이를 좀 제한하고 있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나머지 메가캡들이 0시 30분 이후 한꺼번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을 고르게 누른 것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변동성 지수가 19포인트 초반까지 밀린 것에 비해서 미국은 여전히 20포인트 위에서 변동성이 마감되었죠. 미국과 유럽 모두 옵션 만기주에 들어섰지만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일봉상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지라 시장은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질 변동성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 만기주를 맞이하고도 변동성 선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걱정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일단 시장 방향 위로 돌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쭉쭉 빠지게 돼요. 반대로 변동성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2박 3일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봐요. 경제지표로는 별다른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위아래 모두 열려있다라고 보되 그래도 좀 위쪽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지난주에 강하게 눌렸던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가 반등했고 지난주까지 달렸던 3M, 캐터필러, 홈디포, 디어 같은 이 굴뚝냄새 나는 주식들이 눌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또 다우지수는 매우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편 소프트웨어 주식은 오늘도 힘이 없었어요. 인투이트는 오늘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어느새 나스닥 시총 48위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사실상 50등 아래로 내려가면 메가캡이라는 딱지는 내려놔야 되죠. 또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한 것도 눈에 들어온 부분인데요. 뉴스플로우로는 중국이 딥시크 V4가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적은 메모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등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인식으로 조심스럽게 밀렸다라고 해요. 사실 오늘 애플이 3% 넘게 상승하며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지수가 충분히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애플이 상승 이유를 보면 3월 초에 나올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3월 아직 2주가 더 넘게 남은 이야기를 지금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냥 시장을 당장 하락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유럽 증시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에 제동이 걸렸고 영국 증시는 아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죠. MSCI 에퀴는 지난주 목요일이 급락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2거래일 연속 반등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장마감 2시간을 앞두고 살살 눌리면서 윗꼬리를 달아버린지라 옵션 가격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 되었다라고 보기에 수요일 하루만 더 다이어트 된다? 그러면 시장은 위든 아래든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시장을 크게 당길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변동성 매도로 지수가 상승한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겠는데요. 이번 주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풋옵션 발행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S&P 500이 동일 가중 지수인 SPW 인덱스도 지난주의 눌림을 절반 가까이 만회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요일과 목요일은 점진적 상승하다가 금요일에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폭락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수요일 하루도 해외 시장 매매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고 목요일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의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네이버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텍스트로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